지난번에는 동그라미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네모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네모는 말뭉치죠. 명사 덩어리인데 거기서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모습. 근데 우리 이게 끝이 아니라 8강까지 우리 아직까지 커버해야 되는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괄호에 대한 내용도 배울 거예요. 그때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분사구문, 부사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또 문법 용어 나오니까 머리 아파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어디선가 뭔가 깃전을 한번 때렸던 저기 있는 것 같은 단어들이죠. 분사 구문, 또 분사 구문은 뭐고 또 분사는 뭐야.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또 커버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두었고 커버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 네모, 괄호 했던 걸 다시 돌아가서 괄호 안에서 또 봐야 될 건 뭐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네모를 쳤던 부분에서 네모 안에서 봐야 될 건 무엇이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지 않은 거죠. 그냥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유니버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어도 얘기 안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표시들, shapes, 그러니까 도형들은 전 세계적인 공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모국어를 잠시 그 버튼을 끄고 전 세계 공용어인 유니버설한 이 네모, 그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괄호를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몰랐던 나의 해석 실력도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늘 지금 피드백을 주시고 있으신데, 자, 이게 이제 시작, 비단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이 연습의 강도와 연습의 속도 그리고 연습의 진하기를 점점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들어오신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제 오늘 내용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말과 글의 차이는 뭘까요? 말과 글. 글은 글이고 말은 말이고 또 재밌어.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빨리 말씀을 매일 하셔서 해야 돼. 에휴. 그렇죠? 아,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글인가요? 말인가요? 저 무슨 말장난이지? 원어민 아이들, 우리도 우리말 모국어를 이제 태어나서 모국어를 가지게 되고, 모국어가 처음부터 탑재돼서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국어를 만드는 시기가 있고, 그 모국어를, 어, 말을 먼저 배우고,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초등학교를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시작되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뭐 7살, 8살 되겠죠? 어, 그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자, 우리 말하는 방법 알려줄게. 말을 한번 배워보자.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말은 집에서 다 배워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글을 가르쳐 줍니다. 단어를 배워요. 단어가 우리가 말을 할 때 필요한 단어들을 배우나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이 교과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그랬나? 저랬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말을 할 때 필요한 단어들을 그렇게 배우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글에 사용하는 어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장, 초등학교 때 그런 단어장, 초등학교 때 단어장이 있었어. 지금 도서관에 이렇게 가보시면 어, 초등학생 단어장 있고 중학생 단어장인데 생각보다 단어가 수준이 높아요. 어휘력이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라기보다는 책을 읽을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또는 이렇게 뭔가 이 컨셉이 약간 컴팩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개념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모국어를 배울 때는 그런 것부터 배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글을 몰라도 모국어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은 언제 배우냐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배우죠. 어, 엄마, 아빠 또는 뭐 가족들하고.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편의상 미국이라고 할게요. 영어권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는데 너 아직 말 다 못 배웠지? 우리가 말 가르쳐 줄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 말을 다 집에서 배워왔다는 가정을 하고 그 전제에서 학교에서는 어휘력도
이제 보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작하는 연습도 하고, 뭐 발표하죠. 발표를 할 때 우리가 말을 못해서 발표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순서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고, 나중에 논리까지 챙겨야 되는데, 그게 사실 글이죠, 글. 그걸 나중에 표현력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건 글을 쓰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고력을 기르는 것도 결국엔 글을 배우고 글을 쓰는 것으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문법이란 걸 배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단어장이 있는데 어휘를 배우는 거죠. 그 어휘가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늘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휘인가? 아니죠. 글을 쓸 때 배우는 어휘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린 모국어는 다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야? 5살, 7살 이때 거의 다 완성되는 게 아니야? 아, 거의 제가 글, 차이가 뭘까요? 라고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을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내용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요. 어, 말은 실제로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엄마, 부모님 또는 이제 형제, 가족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어, 그 모국어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거의 이제 조금 개인차는 있지만 5세 정도의 거의 이렇게 귀가 다 트이고 그다음에 문장력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꽤 말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5세에서 7세 정도가 되게 되면 거의 이렇게 말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외국어로 영어를 이제 배우려고 하면 단어장이라든지 문법 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뭐 그 리딩을 위해서 읽기를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것들이 말을 배울 수 있는 사실은 그 리소스가 아니라 다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잘 안 느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좀 우리가 말문법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런 이제 방향부터 우리가 좀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좀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글 잠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이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3강째죠. 8강이 끝날 때까지 전반적으로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때마다 말을 배울 때, 말을 만들어갈 때 영어라는 걸 내가 정말 모국어처럼 하고 싶은데 모국어 수준을 하고 싶은데 모국어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모국어하고 영어 실력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더 이상 고통스럽게 영어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말을 지금 완성시키고 싶다. 이건 말이냐 글이냐 이런 것들을 아, 중간중간에 같이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과 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막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어떤 컨텐츠를 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트레이닝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좀 문법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정의를 막 암기를 하거나 뭔가 자꾸 정의하지 말고 뭔가 자꾸 정리하지 말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어른의 영어가 있거든요.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 네이티브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네이티브들이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쓰는 말을 일단 배우겠죠. 막 지금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것도 힘든데 일단 내가 뭐 소리 영어도 정복하고 좀 영어로 사고를 하는 이런 구조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어른 영어는 대충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갈증이 느껴지거든요. 나 정말 모국어처럼 이제 하고 싶다. 근데 뭔가 텅텅 비어 있는 느낌이에요. 어디가 비어 있는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0대라고 해볼게요. 아니지만 30대인데 30대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20살 때 여기서 미국에서 지내지 않았고 20살 때 아이들이 겉멋이 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생각이나 말을 영어로 해본 적이 없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또 언제가 비어 있냐면 학창 시절. 정답, 그쵸? 학창 시절은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학창 시절,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영어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폭풍 성장하면서 사춘기 겪으면서 그때 영어를 전혀 이렇게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텅텅 빈 느낌이 들고, 더 거슬러 내려가면 7세에서 11세, 막 이제 막 7세 초등학생 들어가서 폭발적으로 이제 뇌가 막 활용되기 시작하는 시간? 그 시간대 폭발적으로 언어가 늘기 시작하는데 막 활용이 되는 거죠. 말은 어떻게 보면 7세까지 다 완성이 되어서 왔는데 이 말이 활용이 되면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7세에서 11세인데 이때 영어는 막 이렇게 막 7세 또는 6세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애들 말하는 거 보면 더 이질감이 느껴진다. 내가 어른의 네이티브 소리는 어느 정도 따라하겠는데 그 소리는 더 못 따라가겠고 소리도 이질적인데 와 쟤네들 수준도 내가 못 따라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5세 아이들 영어가 되게 만만하게 보이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텅텅 비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다 커버를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를 내가 어른의 영어를 어느 정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나 근데 진짜 찐 약간 언어 능력자 되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어떤 나이대를 좀 구간을 타겟팅을 해야 되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5세에서 7세가 아니라 그 5세에서 7세에서 배우는 방식은 우리와 다르겠죠. 그죠? 엄마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국인 엄마를 미국인 모친, 부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리 영어 또는 이런 영어를 언어적으로 모국어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구조로 해석을 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연습을 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타겟팅으로 해서 좀 보강을 해주면 좋은 컨텐츠는 7세에서 11세 아이들이 쓰는 영어 문장들입니다. 그 문장들을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학습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울 내용 그리고 우리가 8강 마지막까지 배우는 내용들이 전제가 돼 있어야 우리 말문법에서 배우는 건 말을 할 때 틀리지 않는 그런 센텐스 스트럭처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소리와 거의 아이덴티컬하게 일치를 합니다. 자, 아이덴티컬이 일치하다는 얘기죠. 일치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5세에서 7세는 어차피 우리가 미국인 모친, 미국인 부친을 두지 않는 한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배우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타겟팅을 하는 게 5세에서 7세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어를 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조금 이제 정말 모국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 7세에서 11세 아이들이 배우는 문장들을 조금 많이 학습을 타겟팅을 해주시면 이 모든 구간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오케이. 모든 구간이라는 거는 내가 30대인데 30대 영어는 조금 하겠는데 20대 영어 또는 티네이저 영어 그리고 5세, 7세 영어 이런 걸 다 커버를 할 수 없는데 7세에서 11세의 아이들이 쓰는 영어 문장들 그건 어떻게 구하나요? 7세, 11세 아이들이 뭐 주변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권장 도서가 있습니다. 챕터북 같은 것들 보시면 챕터북이라고 그 시리즈 원서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자꾸 중구난방을 하는 것 같네요. 조금 많이 TMI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많이 핵가족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이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말밥을 막 만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장 도서가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정말 그 휴먼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말밥을 늘려갔던 것들을 챕터북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권장 도서를 어, 이렇게 어, 도움을 통해 가지고 어휘력을 늘리고 말을 막 이렇게 늘려가는데 그때 7세, 11세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권장이 되는 도서들을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할 수 있으면 그 7세와 11세 그 구간을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거의 있고 자,
문장이 해석이 바로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샌드위치 얘기죠. It's an olive, pickle, green bean sandwich. 죠. 자, 동그라미 보이세요? 자, 여기가 동그라미죠? 자, 여기 컨트랙션이 돼 있긴 하지만 여기가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럼 네모는 어디인가요? 앞에 it, 네모고 어디가 네모예요? 자, 여기가 네모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이렇게 설파를 하던 게 이 구간입니다. 대화 문장들입니다. 자, 그 문장들이 약간 제가 지금 스크린에 제가 타이핑을 했던 문장처럼 많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문장 아닌가? 자, 복합 명사가 명사 덩어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명사 덩어리는 문법 책에서는 복합 명사라고 부르죠. 자, 오늘 문법 용어가 또 출연했습니다. 복합 명사. 어, 보통은 앞에 형용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명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앞에 나오는 명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한정을 해주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어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덩어리째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의 뜻을 표현을 하는 걸 이제 복합 명사라고 하죠. 어, 소프트 드라이브가 소프트랑 드라이브 해가지고 이렇게 소프트한 운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soft drive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 드라이브, 소프트 드라이브 할 때 소프트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 명사를 많이 배우면서 이제 7세에서 11세 이렇게 뇌도 막 풀가동을 시켜가면서 이런 이 복합 명사 실력이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근데 복합명사 실력을 늘리는 건 좋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게 오늘 배우게 될 자, 명사 명사가 이렇게 말뭉치로 이렇게 늘어날 때 우리 명사 육형 배웠을 때 육형의 모습이 다 어떠했었나요? 자, 말뭉치 육형. 제가 한번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 어떻게 생겼나요? 자, 커서 보이시죠? 자, 명사가 있고 자, 뒤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형용사 덩어리입니다. 우리 다 아는 건데 또 얘기해?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 또는 눈으로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5세에서 7세 구간에 엄청나게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의 말은 기본이 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말의 어법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만 영어를 쓸 수는 없거든요. 좀 멋진 단어도 쓰고 복합 명사들을 많이 배워서 그 복합 명사와 어울리는 동사들이나 어울리는 전치사를 또 막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제가 7세에서 11세 아이들이 쓰는 이런 문장들, 되게 간단한 문장 같지만 이런 문장들을 많이 학습하면 정말 좀 모국어 실력과 차이 많이 나는 영어 실력을 모국어 실력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 어순, 우리말 어순과 가장 다른 형용사가 명사 뒤에 후치 수식되는 거.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형용사 구 또는 형용사절, 형용사절. 형- 자, 제가 자꾸 실패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구, 형용사절의 이제 후치 수식의 모습을 봐야 돼요. 자, 자꾸 이제 어, 말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통적인 문법과 뭔가 다를 것 같은데 자꾸 이제 후치 수식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조금 머리가 아프다, 잘 안 들어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 나갈 텐데 좀 풀어볼 텐데 예전에 어디선가 기억 저편에서
이렇게 한번 봤었던 형용사구, 형용사절 잘 와닿진 않았던 그 얘기였구나. 후치수식, 뭐 전치수식,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수식, 또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런 얘기 하는 거구나. 자, 그게 어떤 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그 교재는 17페이지. 교재가 다들 준비가 되셨나요? 한번 나가 볼 거고요. 제가 확대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석은 우리 단어를 보고 아는 단어, girl 나오거나 helped. 자, 단어가 다 쉽네요. yesterday. 그러니까 해석 다 했어. 단어가 쉽잖아.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뾰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구조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뾰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먼저 끌어오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했었죠? 동그라미를 먼저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어딘가요? 이. 정답, 그쵸? 자, 너무 쉬워서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자, 그래도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모죠. 네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She, Yes. And the girl, the girl. 자,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자,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the girl. 정답, 그쵸? 여기까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한 문제를 풀어도 자, 오늘 포인트가 제대로 이렇게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terday는 bracket 하면 되겠죠. parenthesis, 괄호로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어, 전통적인 문법 용어는 이겁니다. 수식, 수식. 자, 수식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고 멋진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수식. 그리고 후치 수식. 자, 후치라는 건 뒤에서 뭔가 수식한다는 거예요. 전치가 아니라 전치는 앞에서 수식한다는 거고. 그리고 형용사 구, 형용사절. 자, 형용사는 뭐고 형용사 구는 뭐고 형용사절은 뭔가. 자, 모두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는 형용사를 정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형용사의 기능을 생각하고 연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용사의 기능은 뭐였나요? Describing something, right? And explaining something. 그래서 뭔가 something 있으면 describing 해서 이걸 막 설명을 해주는, 묘사를 해주는 것. 또는 something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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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이걸 explaining, 설명을 해주는 게 형용사인데 형용사 구, 형용사절, 형용사 단어, 형용사 어가 되겠죠? 이걸 전부 다 이제 형용사라고 퉁쳐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빅 픽처를 보고 있어요. 자, 근데 형용사 구와 형용사절. 자, 오늘 수업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차이는 형용사 구나 형용사절은 동사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동사 같은 게. 동사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동사가 형용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동사는 아니고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은 동사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다. 그리고 구는 단어 두 개 이상이 이루어진 게 구인 거죠. 자, 막 구절 이걸 복잡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스피킹을 할 때나 또는 리스닝 할 때, 영작을 할 때 정답 그쵸. 기다란 형용사, 짧은 형용사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형용사고 형용사절 이런 것들 다 형용사로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내용들은 다 형용사예요. 자, 말뭉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네모가 있고 뒤에도 네모가 있는데 앞에 네모, 뒤에 네모 아마 이 뒤에 네모가 더 길어지는 게 많아서 뒤에 네모를 볼 텐데 이 네모에서 보게 되면 제가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모에서 보게 되면 앞에는 이렇게 명사가 있어요. 자, 명사 뒤에 나와 있는 자, 이것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들 자, 이것들이 이제 형용사인데 형용사 단어면 그냥 짧은 형용사라고 할 수 있을 테고 형용사가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거 형용사 구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형용사 절 이건 형용사 절입니다. 우리가 절 구를 지금 막 지금 뚜렷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시간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그냥 형용사 단어 하나가 아니고 형용사 말뭉치, 기다란 형용사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데? 자, 이걸 처리를 할 때 이렇게 봐주시면 좋아요. 제가 어떤 표시했나요?
형용사가 자, 편의상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더하기라는 거구나.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해석을 할 때. 자,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조를 볼 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왔다 갔다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컷 동그라미 네모에 좀 익숙해졌는데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네모 잡았죠? 근데 네모 안에서 뭔가 명사가 있고 뒤에 쭉쭉쭉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 있구나. The girl who helped me. girl은 girl인데 나를 도와준 그렇게 이게 더하기라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 이 기자란 형용사 부분을 우리가 잘 잡아보아야 어, 이 부분이 나중에 잘 잡혀야지만 제가 아까 말씀 이렇게 계속 구구절절 얘기를 했던 7세에서 11세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장들을 막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잘 하니까, 잘 자유자재로 잘 다루니까. 근데 그 대신 되게 긴 복합 명사나 되게 긴 구동사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원어민처럼 이렇게 흡수를 하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붙어 나오는 이걸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뭉치 유형에서는 5번, 6번이죠. 5번, 6번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조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연습을 하는 건지 제가 시연을 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에서는 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어디가 동그라미예요? 자, 너무 쉬워서 아무도 No. 말씀. No. No, 정답 그쵸? 동그라미죠. 자, 네모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맞췄습니다. I. 음, 뒤에는 어디가 네모일까요? Someone who speaks 5 languages. 그렇죠. Someone who speaks 5 languages가 되겠죠. 자, 이렇게 네모가 되는 거. 3번도 우리 이왕 한번 해볼게요. 자, 3번에서는 자, 여기가 He. is가 되겠죠. 동그라미가 되겠죠. 앞에 네모. 자, 뒤에 네모는 어디까지일까요? The teacher who gave us that hard test. 까지이겠죠. 정답. 그쵸. 자, 끝까지. 그쵸? 네, 채팅창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열기가 굉장히 뜨거우시고 지금 뮤트를 끄시고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면서 그러면 어디가 더하기인 건지만 빨리 한번 표시를 해보고 자,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그 관계대명사 제가 곧 바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지만 관계대명사 그리고 형용사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기다란 형용사가 나오는 것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명사 뒤에 형용사 쭉쭉쭉 나와도 그냥 말뭉치로 다 처리했어 하시는 분도 오늘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분명히 인사이트를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말을 할 때 우리말이 개입될 뻔 했을 때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런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말 개입을 조금이라도 더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안에서 이 뒤에 네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one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게 형용사라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구나. someon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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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구나. someone blah blah blah. 자, 그런데 someone인데 5개 국어를 5개 국어를 하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 teacher가 명사인데 gave us. yes. 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돼서 the teach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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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person 하고 나서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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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는 이렇게 사람은 사람인데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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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구나. blah blah를 뒤에 설명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어,
나중에 7세, 11세 아이들의 영어를 그런 대화체를 학습을 하고 내가 연습을 해도 어, 소화가 될 수 있어요. 내 정말 모국어 실력처럼 그 영어가 내 모국어 실력만큼 영어를 끌어올릴 때 그 다 이렇게 어, 약간 그 뭔가 유효타 도움이 되는 진짜 내 언어로 이렇게 승화가 되는 그런 문장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문장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a pers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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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나는 이렇게 말고 그냥 어, 뭐라고 할까요? wise and thoughtful person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뒤에 붙여야 되지? 왜냐하면 뒤에 붙이는 게 우리말 어순이랑 가장 차이가 나고 영어 어순이 가장 좀 우리말과 다르게 특이하고 영어 어순 자체가 좀 특이한 게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계속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붙여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내가 뭐 어설프게 이렇게 눈찜잡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내가 되게 편하게 내가 혀 끝에 걸리고 귀에 걸려서 스피킹을 할 때나 또는 리스닝을 할 때 이게 편하게 되지 않으면 문법이 안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나중에 내가 스피킹과 리스닝을 좀 텄다. 그러면 위에서처럼 쓰는 걸 analytical하게 쓴다라고 하고 밑에처럼 쓰는 거 synthetic하게 쓴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고 뭔가 말이 신테틱한 게 종합적으로 한다는 게 더 뭔가 멋지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테틱하게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글과 말을 구별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때부터는 후자처럼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 배운 친구들이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7세부터 11세 아이들이 이런 걸 많이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애널리티컬한 게 다 잡혀 있을 때만 이게 다 소화가 되어서 유효타가 되어서 내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가 너무 커서를 왔다 갔다 하네요. 신테릭하게 이렇게 쓴다고 하지만 자, 진짜 전문가는 전문적인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끼리 이렇게 그런 전문 용어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기초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그 전문 영역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풀어서 얘기를 할 때는 말투가 확 바뀌어요. 관계대명사 엄청 많이 쓰거든요. 후치 수식 엄청 많이 써요. 영어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의 센텐스 스트럭처가 막 이렇게 남발이라고 했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나오는 이 센텐스 스트럭처는 언제 다 배웠다? 5세에서 7세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막 비교를 한 이유가 막 뒤죽박죽 하면서 나는 이게 고급 영어야. 나는 이렇게만 써. 저거 필요한가? 나는 간결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 뭐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우리가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관계대명사,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후치 수식의 형용사를 다 피해 오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래 왔었고, 이제 그러신 분들 또는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잡으려면 더 원초적으로 봐야 됩니다. a pers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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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말뭉치 육형 했을 때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육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냥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 나오는 것도 형용사 구인 거죠. 근데 오늘은 어, 관계 대명사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that 그리고 a person that. 자, 그리고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더 막 이렇게 늘릴 건 아니니까 딱 두 가지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을 하실 때 처음에는 주어를 I로 쓰시고 a person that I 하고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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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연습을 추천을 드리고요. I가 익숙해지시면 다른 주어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a person that I 이렇게 명사 다음에 that I 이렇게 나오는 연습이고 하나는 a person that 한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사도 내가 동사 선택해야지. 그러면 동사가 a person that 하고 나서
퍼즈가 생깁니다. 그리고 뜸들이는 시간이 아주 많이 생겨요. hesitating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도 정해놓고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닌데, 내가 쓰고 싶은 동사 아닌데, 근데 그 동사를 사용을 해주시면 뒤에 연결을 해 나가는 이런 힘이 생깁니다. 문장을 연결을 해 나가는 힘. 그러면서 내가 생각보다 아는 영어 표현이 있었네 라는 것들도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세요. 자, 그래서 동사를 뭘로 정할 건데 일단 is로 한번 정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A person that is blah blah blah.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물론 제가 과제로 오늘 정리해서 나중에 안내 공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자, 동사는 연결 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작 동사도 있죠. Right? 자, 동작 동사를 너무 많잖아요. 그 연결 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럼 그걸 뭘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자주 사용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나는 자주 사용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근데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의 형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첫 번째 형태,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을 쓸 때 명사를 설명하고 이 명사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가 많아요.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스피킹 할 때 생각보다 장점으로 이런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 관계대명사의 앞에 있는 명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그 명사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를 스피킹에서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많이 쓰여요, 이 스트럭처가. 글을 쓸 때나 스피킹 할 때. 자,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설명으로 자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이 내용도 보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동사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쓰시게 될 테니까. 자, 앞에 명사를 얘기를 하고 이 명사가 이때 도움이 돼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할 때 많이 쓰는 동사는 helps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뒤에 블라블라블라를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또 많이 쓰는 건 make sure입니다. 자, 다른 것도 연습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이걸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내가 구사력도 좀 내가 문장을 좀 많이 말하네. 그래서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문장들도 좀 많이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 자, 1번 패턴은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명사를 person로 썼어요. A person that I 하는데, 이 명사와 나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 person that, 자,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a person that I know.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2번은 보통은, 이 앞에 명사의 그런 기능이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장점 얘기했으니까, a person that is good enough.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도 약간은 정해져 있어요. 이제 형태도 정해져 있지만. 자, 그러면 명사를 하나 해볼게요. 어떤 명사를 한번 해볼까요? 음, 자리를 한번 해볼게요. The seat that I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요. The seat that is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The seat that I 할 때는 저 the seat과 나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건데 the seat that I 자,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속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또는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수업 거의 다 마칠 때가 됐죠? 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문장을 생각을 하셨나요? That I took. 자, 나하고의 관계입니다. 어,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로 하는, 그렇죠. That I sat down 도 좋으시고요. The seat that is
자, 이 기능,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Full of surprises.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음.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신나는 자리인가 봐요. The city that is full of surprises.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를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에는 빅픽처를 보기 위해서는 연습들이 통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게 될 것이 아마 더 많은 혼동을 드릴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잠깐 혼동은 necessary condition, 자, 필요한 것인데 그 혼동을 잠깐 거치고 나면 우리가 연습이 다 통합이 될 것입니다. Yes, the seed that is full of burden도 될 수 있겠죠. 정답. 음, 자, 연습하는 순서와 연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들 참여들 열심히 하셨죠? 뭔가 되게 숙연해지는, 하나도 숙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 시간이었지만, 제가 오늘 말과 글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우리가 새로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말과 글을 모국어처럼 영어를 잘 한다, 언어를 잘 한다 그러면 말과 글 중에 글을 먼저 하고 말을 하나? No, that's not the case. 말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은 원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어, 보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분명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던 분들도 오늘 충분히 인사이트를 한번 발견해 보시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마지막에 어, 좀 더블 체크를 하고 싶냐면, 자, 갑자기 2번, 3번, 4번 풀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1번은 다들 풀어보셨잖아요. 그 해설 강의도 다 들어보셨죠? 1번 잠깐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빨리 한번. 자, 동그라미 한번 찾아볼게요. 정답, 그쵸? 네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Right? Yes. 이렇게 찾았죠? 자, 오늘 네모에서 뭐를 배웠냐면 네모 안에서 명사가 있고, 자, 명사를 썼습니다. 자, 이거 동사의 동그라미 아니에요. 자,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서 형용사 있었죠. 기억나시죠? Right? 자, 여기에는 다 that 쓸 수 있어요. 자, 일반 동사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that is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 한번 해보세요. Plastic waste that is in the ocean. 쓸 수 있어요. 자, 구조가 보이시나요? 자, that is in the ocean이라고 하나, in the ocean이라고 하나, 이게 같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글 먼저 하고 말을 배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교육 시장에서 영어를 시작을 했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있는 이제 수많은 방법들,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글을 먼저 배우고 말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에 항상 글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말로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 저게 하나네. Plastic waste that is in the ocean 이거나 plastic waste in the ocean 이거나 그래서 나중에 in the ocean을 쓸 때도 plastic waste 한 다음에 전치사 써야지 또는 the ocean을 쓰려니까 이때 뭐가 있어야 되지? 플라스틱 웨이스트와 the ocean을 연결하려면 전치사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말 조사를 고르듯이 그래서 in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in the ocean이라는 말이 플라스틱 웨이스트에 이렇게 뒤에 나올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플라스틱 웨이스트 that is in the ocean이라고 보거나 플라스틱 웨이스트 in the ocean이라고 보거나 이게 말로 느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마 이걸 또 영작을 많이 하시거나 또는 되게 영작 실력이 좋으셔서 컬로케이션 사전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포즈는 이거 이렇게 투 이렇게 쓰잖아 해서 이걸 부사로 보시는 경우도 나중에 그렇게도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오히려 5세에서 7세 아이들 막 이제 말을 완성한 아이들이에요. 이 5세에서 7세 영어가 무서운 게 원어민 영어가 처음에 뼈대가 다 완성이 된 시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뇌가 막 이렇게 자라면서 말밥이 막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본기는 5세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5세 영어가 절대 그냥 나오는 영어가 아닙니다. 자,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5세 아이들은 부사로 보지를 못해요. 그냥 형용사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보냐면, 자, 여기서, 어, 자, 명사, noun 하고 나서 제가 플러스 했죠. 이 부분이 플러스로 보이는 거예요. Right. 이 플러스구나. A severe threat that is to marine life. 자, 이때 that is를 넣어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that is를 넣었을 때 이게 똑같이 보여야 되는데 that is in the oceans는
조금 익숙한데 there is to the marine life는 is 다음에 to가 나오니까 너무 어색합니다.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글을 계속 배웠었고 글로 영어를 배우고 있는 그 교재들도 다 그 예문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본 예문들을 보면 불편하지 않은데 자, 이런 것들이 막 규칙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불편한 거죠. 근데 이게 편하게 보여야 돼요. That is in the oceans의 구조나 That is to the marine life. What's the difference?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뭐가 다르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트리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 shapes. 동그라미, 네모, 괄호입니다.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관계대명사 그리고 후치 형용사, 형용사 덩어리 이런 것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자, 글과 말의 차이점. 자, 글을 먼저 배우냐, 말을 먼저 배우냐. 말을 먼저 배워야 나중에 글도 더 잘 쓸 수 있고, 말을 먼저 배우고 글을 배우고 하는 순서를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편하게 사용하는 영어, 그러니까 편하게 듣고 싶고 편하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모국어 실력과 준하게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언어 실력은 말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워야 되는 스트럭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핵심이 되는 명사 뒤에 형용사 덩어리가 나오는 핵심에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 커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레슨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